안녕하세요. 시사일본어 수학 강사 황호영입니다. 오늘은 이제유 수학에 대한 시험 소개랑 수학 연관 커리큘럼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짧게 하자면 이제 저는 수학 교육을 전공해서 2018년도부터 시사일본어 종로 캠퍼스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다양한 학생들을 많이 봤던 만큼 같이 공부하다 보면 이제 공부에 도움이 되는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시험 소개를 좀 해보면 시험 형식은 빈칸 채우는 형식의 문제로 6문제가 좀 한 문제 한 문제가 길게 출제가 되고 있는데 이 문제는 과거에 제가 냈던 모의고사 문항이거든요. 보면 알겠지만 이제 한 문제가 좀 길죠. 이렇게까지가 한 문제가 되겠고 학생들이 좋아할 만한 특징이랑 학생들이 싫어할 만한 특징이 한 가지씩 존재하고 있는데 이제 좋아할 만한 점은 문제 풀이 과정에 대한 이제 접근 방법이 어느 정도는 글로써 설명이 되고 있죠. 그래서 공부가 조금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문제에서 제시해주는 방법으로 따라만 가다 보면 빈칸을 어느 정도는 채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을 것 같고 학생들이 싫어할 만한 점으로는 이제 빈칸 내용들이 다 개별적인 게 아니라 다 내용이 연계되고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뭐 실수가 나온다든지 뭐 모르는 빈칸이 있다 하면 그 빈칸 이후로 나오는 모든 빈칸들은 다 오답 처리가 되겠죠. 다 틀리겠죠. 그래서 실수 하나가 한국 시험에 비해서는 훨씬 더 치명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부분이 있는 시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험 범위에 대한 얘기로는 문과 시험 범위는 이제 수 1+A, 뭐 들어있는 거는 수화식, 도형 확률, 함수, 정수의 성질, 요약하면 이렇게 있는데 수화식은 이제 간단한 식의 계산에 대한 거거든요. 뭐 곱셈 공식이라든지 인수분해, 뭐 절대값을 푼다든지 제곱근 처리한다든지 이런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도형은 한국에서는 이제 중학교 도형이죠. 삼각형의 성질, 원의 성질, 닮음, 합동 이런 내용의 삼각 B까지 이렇게가 포함될 거고 함수는 2차 함수, 2차 부등식까지만 나와요. 3차부터는 안 나온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정수의 성질이 이제 한국에서는 다루지 않는 조금 특이한 단원이 되겠죠. 뭐 약수, 배수랑 뭐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유클리도제법, 뭐 기수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한 문제씩 꼬박꼬박 출제가 되고 있어가지고 이제 한국에선 배우지 않은 만큼 좀 공부를 더 많이 신경 써서 해줘야 되겠다. 이과 시험 범위는 문과 시험 범위에 더 플러스해서 수2랑 수3까지 나오는데 한국에서 공부할 때랑 좀 다른 점, 특징적인 점만 좀 찝어서 얘기하면 수열이랑 삼각함수, 벡터 이 부분이 뭐 수열에서는 점화식, 한국에서는 배우지 않죠.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나오고 삼각함수 공식이 조금 한국에서 하는 것보다 더 많이 나오고 벡터도 평면 벡터에 추가로 공간 벡터까지 나오는 것처럼 좀 범위가 더 많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수3에서도 뭐 2차 곡선이나 미분, 적분은 한국에서도 다 배우고 있을 텐데 복소수 평면, 여기 이제 한국에서는 다루지 않는 단원이 되겠죠. 그래서 복소수 평면이라는 단원이 추가돼서 범위가 한국 문과에 비해서 문과는 좀 범위가 좁고 이과는 뭔가 추가되는 게 많아서 범위가 더 많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 경향이 최근에 이제 어떻게 나오고 있냐 하면 사실 이제 번호별로 나오는 단원은 거의 고정이 되어 있거든요. 뭐 1번은 2차 함수, 2번은 경우의 수확률, 이과 같은 경우는 마지막 문제가 뭐 적분 문제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과거문을 공부하는 게 좀 큰 도움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과거에 나왔던 기출이 어떻는지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또 그게 이제 만능은 아닌 게 세 번째 거부터 먼저 얘기하면 완전 최근으로 들어서는 기존 시험의 흐름을 완전히 벗어나는 문제들이 하나씩 또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원순열 같은 거 지금까지 시험에서는 단 한 번도 출제가 되지 않다가 갑자기 이번 2023년 11월 시험에 원순열이 처음으로 등장했단 말이에요. 이제 과거문만 공부했던 친구들은 원순열이 처음 나왔을 때 좀 당황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과거문이랑 되게 이제 연계되는 부분이 많지만 최근에 와서는 뭐 한두 개씩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부분을 물어보는 문제가 조금씩 출제가 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이제 한 문제가 아까 봤듯이 길게 출제가 되잖아요. 그럼 초반부는 좀 쉬운 빈칸들로 좀 많이 구성이 되어 있고 중반 이후부터 까다로운 빈칸이 하나씩 포함되어 있어서 거기서 이제 오답을 유도하는 난이도를 조정하는 그런 문제로 이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보면 가끔 이제 어떤 친구들이 있냐면 뭐 예를 들면 도형을 안 좋아해서 선생님 저는 도형은 그냥 완전 포기해서 안 풀 거고요. 도형 전까지 5문제를 무조건 다 맞춰서 점수를 한번 확보해 보겠습니다.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보면 이제 좋은 전략은 좀 아니라고 보이죠. 왜냐하면 도형에서도 초반 부분은 거저 준다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좀 쉬운 문항들이 있고 중반 이후에 어려운 문항들이 있거든요.
2차 함수가 뭐 본인이 자신 있어. 그래도 앞부분은 쉽지만 뒷부분에 어려운 빈칸에서 틀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만점이 목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모든 단원을 다 전반적으로 공부하는 게 좀 중요하다. 그래서 실제로 공부할 때는 이제 경향을 벗어나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고득점을 원하면 이제 과거문만 공부하면 안 되고 따로 개념서나 문제집을 풀면서 모든 단원, 모든 유형들을 다 골고루 공부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문제 출제되는 방식이 빈칸 채우기 형식으로 과정을 채워나가는 형식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한국에서 공부하던 것처럼 답만 딱 적는 연습이 아니라 풀이 과정을, 해설지를 작성하듯이 다 하나하나 써내려가는 연습이 조금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 커리큘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문과 같은 경우는 크게 개념반, 문제풀이반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요. 개념반 같은 경우는 뭐 시간대별로 12시, 2시, 6시에서 수화식, 도형확률, 함수가 1년 내내 계속 사이클 돌아가듯이 열리고 있으니까 아무 때나 편한 시간에 뭐 듣고 싶은 과목으로 신청해서 들으면 될 것 같고요. 모든 단원이 다 이제 기본적인 개념 설명이랑 문제풀이가 병행이 되는데 수화식이나 함수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하면 70분 정도는 개념 설명, 30분 정도는 배운 개념을 문제에 적용해서 풀어보는 문제풀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도형 확률 같은 경우는 도형도 그렇고 확률도 그렇고 둘 다 문제 유형이 많고 문제가 어려운 편이거든요. 그래서 개념의 비중이 조금 더 낮고 유형이 조금 더 많이 다룬다. 문제풀이 조금 더 많이 다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달씩 사이클 돌아가면서 들었을 때 3달 만에 이제 진도가 끝나도록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풀이반 같은 경우는 이제 11월 중순이겠죠. 이제유 시험이 끝난 이후부터 그때부터는 단원별로 뭐 함수 심화 문제, 경우의 수 심화 문제, 정세성질 심화 문제 이렇게 단원별로 심화 문제를 풀고요. 그거가 다 끝나고 나면 이제 기출문제를 닮은 모의고사 형식의 문제들로 이제 기출문제 대비를 하고 그것까지 끝나고 나면 실전 문제 풀면서 시험에 대비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까지 실전 문제 풀이가 다 끝나고 나면 이제 6월 시험이 다가오니까 시험을 치면 되겠고 다시 6월 시험 이후부터는 지금 했던 요 사이클이 다시 반복된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과 같은 경우는 개념 기초반, 개념 심화반, 그 다음에 문제풀이반 이렇게 크게 3개의 반으로 나뉘고요. 개념 기초반에서는 수원, 복습이랑 시계 계산, 도형의 방정식, 삼각지수 로그 함수 이렇게 수열과 미분과 적분, 벡터 이렇게 한 달. 이게 총 4달 사이클로 순환이 돌아가고요. 지금 2월 기준으로 지금은 도형의 방정식, 삼각지수 로그 함수 이 부분을 하고 있으니까 뭐 3월에는 수열과 미분과 적분, 4월에는 벡터 이렇게 수업이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4달 단위로 순환 사이클로 돌아간다. 조금 이제 알아뒀으면 하는 게 수원 같은 경우는 문과에서는 3달에 걸쳐서 진행하는 이제 수업인데 이과에서는 이제 한 달 만에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3달 동안 하는 걸 한 달 만에 하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수업을 하게 될 거냐면 이과 학생들이면 이 정도 내용은 다 알겠지라는 전제하에서 뭐 이런 문제가 나온다 정도로 이제 문제를 훑어보는 식으로만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2차 함수가 좀 불안하다, 경우의 수 확률이 좀 불안하다 하면 문과 수업에서 뭐 2차 함수랑 경우의 수 확률, 불안한 부분을 먼저 같이 듣고 이과 수업으로 넘어오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개념 심화반에선 수3, 복소수 평면이랑 2차 고서 극좌표 극방정식, 미분법, 적분법을 각 한 달씩 총 4달 사이클로 여기 돌아가고 있고요. 지금 2월 달 기준으로 지금 복소수 평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3월에는 2차 곡선, 4월에는 미분, 5월에는 적분 이런 식으로 순환이 돌아가게 되겠죠. 문제풀이반 같은 경우는 문과 문제풀이반이랑 비슷하게 11월 시험이 끝난 이후부터 이제 그때부터는 단원별 심화 문제풀이를 하는데 이과는 이제 단원이 많은 만큼 모든 단원을 다 풀지는 않고요.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단원들, 수열에서 점화식, 그다음 벡터, 그다음에 뭐 미분이나 적분, 복소수 평면 이런 것들만 좀 중요한 부분만 골라서 문제를 풀고요. 그다음에 시험 2달 전, 5월 달부터가 되겠죠. 5월부터 6월 중순까지는 실전 문제 연습하는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6월 이제 시험이 끝난 이후부터는 다시 앞에서 했던 거, 그래서 반년 단위로 순환 사이클이 돌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수업 내용에 대한 소개는 됐고요. 해주고 싶은 얘기가 좀 있어서 준비를 했는데, 이제 이제유 수학을 하다 보면 학생들이 많이 하는 질문이 수학을 머리가 좋아서 잘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뭐 머리가 나쁘면 수학을 못하지 않나요? 뭐 이런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수학 공부를 하는 게 막 수학으로 무슨 난제를 풀고 무슨 뭐 필지상을 따고 이러기 위해서 수학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유 시험을 치기 위해서 수학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절대적인 난이도가 이제유 수학 시험이 이렇게 높은 편이 아니에요. 보면은 수능에 비해서도 오히려 좀 쉬운 편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럼 그 정도 이제 쉬운 시험을 준비하는데 뭐 머리가 좋아야지만 할 수 있다. 요거는 이제 좀 틀린 말인 것 같고, 같이 공부하다 보면 뭐 저 친구는 수학을 좀 잘하는데 나는 뭐 열심히 해도 문제가 안 풀려. 뭐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느껴질 때 학생들이 본인이 바꿀 수 없는 변인에서 문제를 찾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머리 때문에 나는 못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버리면 발전이 없을 거 아니야, 사람이. 그죠? 뭐, 자기보다 더 잘하는 친구는 아마 초등학교 때부터 꾸준히 누적해온 실력이 많이 있을 거야. 그 다음에 뭐 수학 공부를 더 많이 했을 거야. 나보다 수학을 공부하는 공부 방법이 더 좋을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수학이 좀 어렵다면 공부하는 시간이 조금 부족하진 않았는지, 시간이 충분한데 많이 공부하는데 못하는 것 같다면, 아니면 공부하는 방법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너무 문제만 풀고 있지 않나? 생각하는 부분이 좀 부족한가?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이제 성실하게 제대로 된 방법으로 공부하면 뭐 이제유 시험 정도는 누구나 다 고득점을 맞을 수 있는 그런 시험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과 수학 커리큘럼에 대한 얘기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같이 수학 공부하는 친구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수학을 포기하지 않고 잘 마무리하고 시험을 잘 고득점 받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제 열심히 공부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